오늘 석세스 앤 포춘의 초대 1번 게스트로 나와서 매우 영광이었고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운을 전해드리는 더 석세스의 포춘 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더 석세스의 포춘 쇼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을 위한 전략과 통찰,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더 석세스의 포춘 쇼 첫 번째 게스트는요, 20대에 이미 억대 연봉을 달성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성공시켜온 성공한 심리 멘토이자 심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9월에는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서 국내 네로라는 연사들과 함께 강연을 하기도 했고요. 유명 골프 선수의 심리 코치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최면나라의 저자이자 출간 예정인 어웨이크의 저자이기도 한 박세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이제 형님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오늘 더 석세스 앤 포춘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어요.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평소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줄여서 이제 고집몰이라고도 하고. 고집몰. 고집몰이란 뭔가요?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이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도 중요한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일단 바로 몰입 상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노력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몰입의 경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계속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몰입 상태에 될 수 있다. 순서를 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그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먼저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조금 깊이 빠지는 게 그 몰입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또 중요한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항상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을 쭉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도 분명히 어떤 강렬한 추억을 기억하게 될 텐데 강렬한 추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이 벌어질 때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뭔가 충분히 그 상태가 된 다음에 겪게 된 일을 보통 다른 일보다 더 장기 기억화될 수 있어서 정신에 각인된 순간들이죠. 그게 추억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뺀 나머지 상황은 별로 우리한테 값어치가 없어요. 그것만이 진짜 순수하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도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20대부터 대한민국에 없는 수업도 심리 수업을 만들었는데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상대의 어떤 충분한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나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 같은 것도 낮추고 내가 어떤 부탁 요청하는 것을 더 상대가 순수하게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뭔가 마련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다 이 말씀인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할 때도 보면은 20대에 대한민국에 없던 심리 수업을 만들어서 이미 억대 연봉을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시기를 박세니 선생님 대표님께서 이미 이제 그런 성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했던 실제 나의 성과, 실적을 증명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적용을 해서 20대에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 그 본질적인 것을 다 이렇게 추적해 보면 결국 이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하고 맞닥뜨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거죠. 제가 해당 지식을 갖추기 전에 저한테 해당 지식이란 당시 학생들의 무의식을 더 개발하고 무의식적인 부분,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무의식적 차원의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거죠. 그때 수험생 가르치신 거죠? 그렇죠. 그 대입 기숙학원에서 시작한 거라서 2004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학생들의 어떤 시민성 증상을 없애줄 수 있고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제가 갖춘 거죠. 갖춰서 제안을 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잘 만들면 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안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워서라도 굉장히 많은 조사와 연구를 했더니, 결국 어떤 그 평범했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한테 기회를 얻어내는 순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순간들이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지식을 갖고 갔을 때 그 해당 지식으로 완전히 내면화가 되면 상대한테 이제 그걸 설명하고 할 때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판의식 거부감 없어지니까 순전하게 순수하게 네. 들어주는, 순전히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에서 뭐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뭐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이었고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이라는 걸 계속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내성적인 성향이고 뭐 좀 약간 의기소침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건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각오와 어떤 결의를 다져서 자꾸 대단한 사람들 만나고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뭔가 제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얻어낸 거죠. 그게 계속 20대부터 습관이 됐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어떤 각오 하에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고, 남들한테도 똑같은 법칙을 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네. 그 확신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인간은 다 그 인간을 볼 때 사람들은 개개인의 인간으로 보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할 거 없이 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누구나 다 남녀노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공통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렇죠.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완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그렇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고,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뭔가 케어를 받은 거죠, 부모들한테.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연장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억이라는 것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을 단기 기억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 상태로 태어났고, 항상 보시다시피 인간은 그 지능도 높고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목표가 없는 자들도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을 볼 때라도 하루 종일 막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모든 인간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태어나 있고,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반드시 된다.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어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 기숙학원 원장님 뭐 젊었을 때 만났을 때도 아버지뻘 분들 만났을 때도 이분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있고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진짜 확신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았고, 내가 몇 번 더 만나면서 이분들 다 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 잃지 않고 계속 만난 거죠.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책이 어웨이크잖아요. 예, 어웨이크. 상대방을 깨워주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제가 평생 해오는 일이죠. 젊었을 때부터 뭐 앞으로도 전 한 가지 일밖에 안 했거든요. 이걸로 하나의 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심리 그렇죠. 컨설팅. 제일 심리 컨설팅인데 제가 남들하고 다른 거는 무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제가 차별화되는 건 빠른 시간에 사람을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항상. 얼마나 빠르다면 얼마나 빠를 수도 있나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골프 선수, 정말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네. 그렇게 이미 최고의 존재인 사람들한테는 멘탈만 조금 더 지식 갖춰주면 되거든요. 집중력을 높이는 그 지식. 네. 한 6시간 정도 지도했더니 뭐 계속 세계 1위라고 막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한 월 1000이라도 벌던 분은
제가 최근에도 그 사례인데 보험 설계사인데 1,000만 원 버는 분도 6천만 원, 7천만 원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도록. 진짜요? 예, 예. 그또 몇 시간 안 가르쳤어요, 솔직히. 어떤 걸 배웠나요? 그 사람은 과정을. 그러니까 과정을 그게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그 코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거를. 근데 이것을 갖고 사람을 진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설명이 되느냐는 그것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 예, 하긴 예. 받아들이는 맞아요. 정도에 받아들이는 따라서 정도가 다를 수가 너무 있겠죠.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엄청나게 느껴서 20대부터 증명한 사람으로서 저만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코칭해두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엄연히 존재하는 최고의 법칙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할 걸 알고 쓰게 되니까 소득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 뭐 보험 설계사든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몇 천씩 막 벌게 되는 네, 사람들. 대표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예, 예. 그래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데 내 상황에 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 수입을 늘리려면 아, 예. 어떻게 나는 되나?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분 사례만 더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제가 영상도 찍어놨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네. 예, 50대 후반일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여성분인데 이분은 성명학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시고 하는데 한 월 500 정도 버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코칭도 하는 것도 있지만 집단으로 하는 게 있어요. 센터에서. 쌤멘탈이라고 10시간씩 하는 초급, 중급, 고급 각 10시간씩 하는 거를 그분은 고급까지 다 하신 분인데 고급 수업 중에 이제 저한테 영상을 찍어줬죠. 근데 중급까지만 자신이 했을 때도 이미 20시간 정도 그 공부한 다음에 벌써 월 500에서 이제 월 7천. 월 7천. 월 7천. 저도 놀랐어요. 진짜요? 네, 월 7천, 월 8천도 벌어봤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저도 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본질에 관해서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내가 알았다 치면 그 법칙을 갖고 모든 사람한테 다 통한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를 만나기 전에는 본질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해당 지식을 그냥 주변의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한테만 활용한다는 상상밖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본질을 깨우쳐 주니까, 법칙을 깨우쳐 주니까 그것을 갖고 이제 최상위 계층들을 다 통하게 할 수 있다는 상상을 비로소 하는 거고,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실제 그런 성과를 내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라운 거,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사실 지금 이제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배우는 기간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짧게는 뭐 3시간, 6시간, 뭐 수업이라고 해봐야 30시간, 40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거쳐서 500만 원 벌던 사람이 7천만 원을 벌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났다는 건 네.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끄집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제 그렇게 되는 눈을 건가요? 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의 그 힘과 가치를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비유할 건데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이제 완전 빠져나오는 그래서 세상을 직시하고 그 엄연히 있는 법칙을 완전히 확신을 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멘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또 과거로 돌아가서 20대에 처음 원래 대한민국에 없던 수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없던 거를 이제 있다고 얘기하고 없던 걸 만들어서 제안을 할 때는 무조건 반대라든가 무조건 갈등이 반대하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보니까 이 최면, 집단 최면도 있고 상대방을 최면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걸 통해서 그 처음에 이제 원장님들을 설득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 대한민국에 없던 수업 그것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었나요? 뭐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해도 제가 처음 만든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나라에 없었던 수업을 기획하고 근데 저는 그게 될 걸 먼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명확한 관점이 성립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지식, 특히 무의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최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상대의 무의식에 어떻게 나의 어떤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더 전달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눈 감고 최면하는 걸로도 해줄 수 있지만 협상할 때 눈 감고 최면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눈 뜨고 하는 건데 그때도 상대가 그걸 어떤 거부감이 없이 내가 말하는 말을 그냥 술술 더 이렇게 스며들게 마음에 받게 할 수 있는 그 기법들까지도 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지식도 저는 수업 중에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면화하고 그걸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이 형성되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게 잘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한테는 그제서야 스킬들이 들어가는 거죠. 무의식을 더 상대의 무의식을 강자의 무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하나하나 더 일러주고 그래서 활용하고 사용하게 하니까 기존에 똑같은 지식일지라도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엄청난 그 수준 성과를 그 갖고 있는 성공자들한테 가서 그걸 쓸 수 있고 또 그걸 쓸 때도 기존에 쓰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제가 알려준 그 스킬을 반영해서 이제 활용을 하니까 그 효율성 자체가 완전히 확연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돈이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고 거기서 태어났고 또 모든 거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그 스마트폰을 볼 그렇죠. 때에도 고집몰을 한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예. 인간이 부정적인 것에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다 원해요. 다 원하고 그 될 수밖에 없는 기본 존재인데, 세팅 값이다. 예, 세팅은 네. 다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자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이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들고 연마하고 네네. 그걸 갖고 이제 그치지 않고 남들한테 그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그럼 그제서야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만큼은. 근데 어떤 자는 그런 본질을 못 보니까 남들 그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고 싶어하고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하고 혼자 그죠 만지작거리면서 핸드폰이나 이렇게 그것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죠. 근데 저는 그것을 잡스럽다라고 표현해요. 잡스러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만 추구하다 보면 그걸 남한테 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남한테 쓰면 저처럼 20대부터 억대 소득자가 될 수 있고 월 억대로 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그걸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재미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인 어떤 그거밖에 안 되는 어떤 그 잡스러운 고도의 집중 순간적인 쾌락 같은 거에 좀 그런 빠지는 그것만 빠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 책 목차 중에 이제 어웨이크라는 책이 이제 곧 예. 출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목차 내용을 조금 봤는데 예. 재밌는 게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예. 나오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사람들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좀 사용하지 않으니만 못한 단어들이 있어요. 아, 진짜 요즘에 예. 트라우마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쓰죠. 네. 예. 많이 써서 오히려 트라우마 안에 갇혀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트라우마 같은 거는 좀 진정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심각한 말로 좀 담기 어려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뭔가 정말 여자의 경우 성폭행을 당했던가 아니면 뭐 남자의 경우라도 뭔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뭐 가족이 살해당하는 걸 봤거나 아주 뭐 심각한 예, 아주 그런- 심각한 교통사고를 나서 그냥 거의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거나 뭐 이 정도 급이 돼야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 그냥 얼핏 들은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갖고 이제 자신이 조금 생채기 같은 거 어떤 조금 정신적인 마음에 상처 입은 스크래치, 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건 스크래치 아니다.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를 자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그 부정적인 그 부분을 자꾸 집중을 뺏기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자꾸 그 내가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인가 그 자기 합리화식으로 생각을 돌리다 보면 이젠 그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꼬리표를 다는 순간 이미 그게 더 큰 문제를 부각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집중해야 될 것들을 계속 집중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정신이 개발되는데 자꾸만 트라우마를 얘기함으로써 생산적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그쪽으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갖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너무 낭비이고 너무 아쉬운 거죠. 대표님도 그렇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반대를 당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만약에 선생님 클래스를 듣거나 뭐 책을 보거나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좀 깨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 제목부터 이렇게 어웨이크로 했잖아요. 그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뭐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진정으로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어나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들을 언제나 볼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정신 상태.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언제나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활용되고 사용되어지는 어떤 진리 법칙들을 항상 견제해야 돼요. 그걸 실시간으로. 그런 상태가 비로소 돼야지 어웨이크고, 그리고 상대를 우리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전달할 때 상대의 무의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신경을 쓴 정신을 갖추는 게 어웨이크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뭔가 자신을 믿고 싶고, 그죠? 저도 사람들 자신을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를 못 믿었어요. 아 정말요? 예, 20대 때는 아버지 빚 못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억 정도 당시 됐는데 그걸 못 갚을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이죠. 그때는 제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웨이크 상태가 아니니까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 활용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고도유충과 무리선택을만 잘 만들면 나도 한 분야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상태니까 절망감밖에 이제 만들 수 없었죠. 어웨이크 되기 전에 박세리는 그렇죠. 이 빚은 갚을 수 없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였지만 네. 어웨이크가 된 이후에 박세리는 네. 나는 대한민국에 없던 수업을 만들어서 네.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고 성공하게 만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웨이크를 하려면 반드시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지식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못 믿어요. 아 맞아요, 진짜 공감해요. 예. 지식을 완전히 믿고, 근데 그 지식도 본질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게 되면 진정으로 깨어나서 그것을 언제나 통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확신감이 들잖아요. 내가 쓰면 된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때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내가 성공해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선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지식을 이제 완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네. 어떤 그냥 내가 뭘 안다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스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지식, 스킬이나 어떤 지엽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적인 진리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예, 본질적인 진리 지식이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 가장 중요한 법칙과 그 다음에 무의식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진리 지식이 아주 최초의 지식이 돼야 돼요. 사실상 그게 최초의 지식으로 완전히 내면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당 지식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예, 그게 순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 본질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뭘 우왕좌왕하고 지식을 갖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인생이 뭔지 알고 인간이 뭔지 알고 무의식이 뭔지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어웨이크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노력을 하게 돼요. 해당 지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써먹기만 하면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질 것을 먼저 아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식이라는 게 특정 스킬 그 단계가 아니라 더 정말 근본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습성, 무의식의 어떤 구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맞습니다. 그런 근본을 갖춰야 그 위에 실력을 쌓으면 이게 합해져서 폭발적인 효과가 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노력하는 걸 별로 잘 안 하고 의외로 그냥 거저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도 그런 책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뭐 상상하면 다 된다. 네, 네. 예.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다 갖게 된다. 뭐 이런 책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래서 위로받고 있으니까. 싶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상상은 무의식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상상은 무의식의 언어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말이네요. 내가 항상 뭔가 잘 되는 상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프로스펙티브 메모리라고 해서 책에도 설명해놨는데, 네. 프로스펙티브 메모리, 그러니까 미래 기억이라는 측면의 그 단어거든요. 그 미래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상 내가 강렬하게 뭔가 미래에 된 모습, 뭔가 성공한 모습 이런 걸 떠올린다는 거거든요. 그건 좋죠. 네네. 좋은 거고 좋은 습관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책의 문제가 미래 기억, 내가 성공했던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추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상상했다는 성공만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하면, 그죠? 변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건강한 얘기입니다. 변화를 하려면, 이 외부 조건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사람, 보통 어떤 내 조건이 바뀌어버리는 거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그리고 더 뭐 권한이 있고, 더 주인공 같은, 제가 젊었을 때 더 나이 들은 기성세대들 중에 권한 있는 사람을 저처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저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서 성공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한 그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돼요. 제가. 투영시키는 거죠. 그렇죠. 투영시키고 그걸 무의식을 이렇게 조작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제가 말하는 성공과 그런 모습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 과정의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중시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자가 그냥 어느 순간 뭐 몇 년 뒤에 내가 뭐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상상만 보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과정은 생략하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돼 있는 상상도 되고 실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오히려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 막연하게 뭐 나는 다 가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웨이크 그런 부분에서도 네, 그런 잘못된 어떤 망상이나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지 정확한 멋있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망상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망상에서도 깨어나라 이런 측면에서 쓴 책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지식과 어떤 노력이 갖춰진 다음에 그 결과값을 상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생략하고 잘된 것만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 예.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혼자만 뭐 내가 최고다,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건 큰 의미 없거든요. 남한테 인정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너도 한번 해봐. 야, 너 대단하다. 너한테 기회 줄게. 이런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그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뭐 혼자 빡빡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혼자서는 에너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대단한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성공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어웨이크라는 표현으로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들, 그걸 내면해야 되는 지식들 갖고 행동을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가시라 이런 취지로 쓰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더 석세스 앤 포춘 쇼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 쇼에 출연하신 분께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출연하신 모든 게스트분들께 미래의 게스트분들 보고 계신다면은 이 답변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준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최면이란 단어입니다. 최면? 예, 최면.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도 많지만 네. 오해를 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계속 말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변화를 시키려면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 자기 최면을 잘해야 돼요. 자기 최면. 예, 스스로 자신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잘 만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온 부정암시 대신 좋은 암시들을 충분히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기 최면을 충분히 잘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최면을 자기 최면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테 타인. 그죠? 예, 타인 최면. 그러니까 남들의 무의식에까지도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주면서 뭔가 기회도 얻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인 최면까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최면 안에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도 잘해야 되고 타인 최면도 해야 되고. 근데 또 타인 최면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망상가로 끝나지 않으려면 저처럼 실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상대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실전을 거듭하고 그러면서 타인 최면 능력을 더 높여 나가면 그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운을 전해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